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잘 아는 지인분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주풀이 형식이 아니고 글자를 한 글자씩 이렇게 일간부터 차례대로 오픈을 하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한번 풀이 해볼 테니까요. 일단은 이 강의를 잘 알아듣고 이해가 거의 100% 된다 그러면 이미 중수 이상 고수반열에 드신 분이고, 조금 이해하겠다 그러면 한 중급 정도,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초 초급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이제 글자 1간부터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풀이를 하겠는데요. 이 사주를 공부하고도 막연하게 8글자 이렇게 사주 원국 8글자를 보고 풀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풀이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어서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제가 보통 사주풀이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일간은 그 사람의 성정을 나타내죠.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품, 성정, 그리고 일주를 보고, 그 다음에 월지를 보면서 사회성을 보고, 그리고 월지에서 투관한 글자가 어떤 사회성으로 잘 쓸 수 있는 용신의 글자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제 보고서 나머지 글자들 하나씩 관계성과 자의를 이렇게 보면서 풀이를 하는 그런 순서를 저는 취하는데요. 먼저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자, 정화일간입니다. 정화. 자, 일간. 참고로 이분은 남성입니다. 그 남성은 자, 곤명, 건명 이렇게 쓰겠죠. 건명. 자, 정화일간. 여러분들 정화일간의 어떤 성정은 어떻죠? 일단은 화죠. 음의 화.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활달하고 밝고 내세우고 막 그런 어떤 양적인 성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의 기운이긴 하지만 음흉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 물상으로 촛불이나 우리 촛불, 그 다음에 난로, 후레쉬, 어떤 조명, 조명, 그리고 병화는 어떤 자연의 어떤 태양빛이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난로나 촛불, 후레쉬 같은 어떤 그런 성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에 촛불을 켜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촛불 주변으로 모여들죠. 어떤 횃불해서 길잡이가 되줄 수도 있고, 난로는 겨울에 난로 주변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후레쉬를 비추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열정, 이런 면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분 주위에는 항상 어떤 이 사람이 인품이 어느 정도 온화한 온기를 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다. 그리고 따뜻한 성품이다. 그리고 약간 이과 문과로 따지면은 이분은 이과에 가까운 어떤 과학적,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 좀 성향이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또 이제, 겉심리와 속심리를 한번 알아보면, 정화의 일단은 겉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심리는 음흉하니까 경금을 기준으로 정화를 바라보면, 이것은 정관이 되죠. 정관. 그리고 속심리, 이분의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리, 가끔 드러납니다. 본인이 어떤 숨겨있던 심리가. 속심리는 간목을 기준으로 정화를 바라봤을 때니까 목생화해서 이게 상관이 되겠죠. 자, 이 정화일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관적인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정관. 이제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인데,
남자로서는 어떤 직장을 나타냅니다. 바른 직장, 내 바른 틀, 바른 생각. 남들이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갔을 때 딱 바르게 앉아서 업무를 따박따박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 그래서 융통성은 약간 부족하지만 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고 열정이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이고, 속 씹는 상관의 기질이 있습니다. 상관. 자, 상관은 이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형식의 틀을 좀 깨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아까 촛불이나 난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촛불이나 난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관기질이 발동되면요, 정화가 이제 저 보다가 참고 몇 번 참죠. 저거 아닌데 왜 그럴까 하다가 한번 꼭지가 돈다 그러죠. 힌트가 돌면 이 난로나 촛불이 토치불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아주 그냥 집요하게 지집니다.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화를 잘 안 내지만 한번 본인이 이 마음속에 아니다, 딱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각오해야 됩니다. 아주 화를 내도 순간적인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화력을 뿜으면서 그 상대방을 아주 기선을 제압을 하면서 아주 그냥 이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만드는 어떤 그런 집요함과 무서운 어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정화는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이 정화일관을 갖고 계신 이분은 종합해서 이때까지 쭉 말씀드렸던 인간의 불이면서 따뜻하고 온화하고 온기를 뿜기도 하지만, 가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정관의 어떤 틀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고치려고 하고 화도 내고 아예 좀 보는, 끝장을 보려는 열정이 갖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일지를 공개하면, 자, 여기 이렇게 뭐 시가 뭐 있다고 치고요.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 동그라미로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뭐 남자라고 했죠. 남자. 자, 정유일주. 자, 정유일주 하면 먼저 십성을 먼저 봅니다. 십성. 자, 십성은 정유는 편재가 되죠. 자, 화극금 합니다. 화극금 하는데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음간이니까 편재가 됩니다. 자, 편재. 일단은 이 편재라는 것의 십성의 특성은 이분이 남자니까 일단은 여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일지는 이게 배우자궁입니다. 배우자궁. 이렇게 배우자궁의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제는 아내, 본 아내가 되고, 편제는 그리고 보통 애인, 이렇게 여자로 쳤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궁에 편제가 들어와 앉아 있다. 그러면 배우자궁이긴 한데 정제가 아닌 편제니까 애인 같은 와이프 뭐 이렇게 말씀을 뭐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알콩달콩 잘 뭐 살고 계시는 것 같고, 애인 같은 와이프다, 이렇게 이게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 자, 육식갑자,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 자체 천을귀인, 이렇게 간지 자체가 천을귀인인 것은 4개가 있어요. 4개 총. 자, 뭐 일단은 요 정유가 있으니까 정유, 그 다음에 정해, 계묘, 그 다음에 계사. 이걸 이제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일기격.
일주 자체가 귀격이다 해서 일귀격이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주에 천을기인을 갖고 있는 일귀격을 갖고 있는 이 사주는요, 근본적으로 중상 이상입니다. 중상. 그래서 일단은 요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편제인데 천을기인이다. 천을기인은 약간 귀격이고요. 우리가 보통 약간 뭐 좀 고급스러워, 고급지다, 뭐 로얄틱하다. 그리고 천을귀인은 어떤 수호천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변에서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뭐 인복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편제는 재물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고, 그래서 사업성도 갖고 있지만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니라 조금 귀티나는 사업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배우자국이니까 배우자가 약간 어떤 귀티가 나겠죠? 귀티가 나는 그리고 유금 자체는 이미 천간으로 올라가면 유금은 신금이잖아요. 신금은 이미 보석입니다. 보석. 그쵸? 우리가 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금 자체는 이 재물을 떠나서 이 유금 자체가 편제라고 나와 있지만 유금 자체는 이미 가장 응축된 어떤 귀한 곳에 응축된 어떤 그 가치를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우리가 현금, 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 또한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조금 귀티, 로얄틱 하면서 어떤 이 수호천사나 도와주는 인복이 있는 그런 사주다. 그 배우자도 약간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정유는 아까 그렇고, 정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정관이죠. 정관. 해는 만약에 정해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다, 남자든 여자든, 여자라고 치면 이분 약간 정화일간을 갖고 있으면서 해수, 그래서 남편이 그런 분입니다. 남편. 이 정관은 남편이죠. 여자한테. 편관은 애인, 남자 애인이라든가 좀 힘들게 하는 남자지만. 그래서 정해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 정말 60갑자 일주 중에 이 사위 안에 드는 진짜 좋은 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거고. 자, 계묘. 계묘는 이게 식신입니다.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먹을 복 타고났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먹을 복. 그 다음에 계묘. 그리고 이 식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묘 일주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궁에 식신을 깔고 있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배우자궁에 자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먹을 복 있고 어디 가든 잘하고 대접받지만 남편하고의 어떤 관계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배우자궁에 배우자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식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결혼을 하게 되면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남편.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이면서 또 장생입니다. 장생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어떤 기운입니다. 그래서 약하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갓난애기 이게 다루듯이 다 이뻐해주고 뭐 해주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복 타고난 거죠. 이쁨 받고. 하지만 남편 복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자, 이 계사 같은 경우는 이 사화는 계수한테는 정제입니다. 수국화에서 이분 같은 경우 남자 사주다 그러면 이 정유는 편제랬지만 계사는 정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천을귀인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 계사일주를 가진 남자든 뭐 여자든 일단은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지, 계사 태지니까 12운성으로는 정제 태지입니다. 약간 조심성, 좀 겁이 많긴 하지만 배우자궁이나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분은 뭐 짝퉁 같은 거 안 사겠죠. 여기 정유일주 같은 경우도 뭘 하나 사도 좀 가치 있는 거, 있어 보이는 걸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유일주를 갖고 있다, 상당히 복받은 겁니다. 자, 복받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아이고, 편제, 정유 편제.
자, 12운성으로는 정유, 유가 뭐가 되죠? 12운성? 이게 장생입니다, 이것도. 장생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천을귀인이면서도 장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인복이나 먹을 복,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복, 후원받을 수 있는 복은 타고난 겁니다. 참 좋은 일주 같아요. 그리고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또 12신살. 자, 12신살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일간기준, 그 다음에 연지기준, 그 다음에 뭐 또 일지기준. 이렇게 보는데, 일간기준 12신살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품 성향을 보는데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간기준 12신살은요, 이 정화 같은 경우는 경기정은 삼합으로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유축 운동을 해서 일간 기준으로는 이게 장성입니다. 장성살. 그래서 여러분들 장생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간 기준 신살로는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약하고 좀 장생의 기운이 있어서 귀엽기도 하고 좀 도움도 많이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장성살 기운이 있어서요. 이분은 또 뚝심이 좀 있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런 어떤 일주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뭐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좋은 일주 같습니다. 자, 장성살 써놓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이제 연주가 되죠. 연, 월, 이거 일, 자, 시. 그래서 금묘화실적으로 이 일주는 사람이 살면서 약 중년 정도가 됩니다. 중년. 나이로 따지면 뭐 한 40에서 40, 50대. 이분의 40, 50대 시절에 어떤 정유 기운이 도드라지게 더 나타납니다. 금요화실적으로. 그래서 40, 50대의 정유는 촛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금을 물상으로 보면 촛대라고도 촛대. 근데 촛대이긴 한데 촛대 위에 촛불 켜놓은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냥 촛대냐? 황금 촛대다. 왜 황금 촛대라고 했을까요? 천을귀인이니까. 천을귀인은 유로얄틱 하다 그랬죠? 그냥 일반적인 이쁘게 만들어 놓은 촛대가 아니라 천을귀인에 갖고 있는 촛대니까 황금 촛대 위에 촛불 켜놓은 형상이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거나 철학이나 이런 쪽, 우리가 역학 이런 거 하면 이 정화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쪽, 이런 공부 쪽으로 종교 쪽이나 이런 쪽, 또 봉사,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40, 50대쯤에 종교나 역학, 기도하는 어떤 쪽으로 이분이 좀 발현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분의 이제 월지를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월지. 자, 월지는 사화. 그래서 자, 이 사화는 양력 5월달이죠. 양력 5월달에 태어나서 이게 겁재입니다. 12운성으로. 자, 10성으로 겁재. 자, 월지 겁재면서 제왕. 12운성적으로는 제왕이 되겠죠. 자, 제왕이 되고 이 사화 같은 겁재 같은 경우는 이 월지는 부모궁, 사회궁, 월지, 부모궁, 사회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부모궁으로 얘기 들면
부모님한테 어떤 재물의 혜택이나 그런 거는 조금 적을 수가 있지만, 이 겁재,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독립심, 자립심,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운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나랑 비슷하지만 겁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겁재는 경쟁자죠. 그리고 투쟁심, 근본적으로 비견하고는 다른 경쟁자입니다. 내가 뺏거나 물어뜯어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뺏기는 어떤 약육강식에 사는 어떤 그런,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사회는 늘 어떤 뺏고 그 다음에 내가 뺏기고 하는 어떤 그런 약육강식, 좀 힘든 센 사람들, 나랑 비슷하지만 어울려 살지만 어떤 그런 분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구나, 쉽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회공은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삼합을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하고, 자, 사하고 삼합에 반합을 하고 있죠? 이거 다 알아드시겠죠? 자, 사유축이 이렇게 있으면 완벽한 삼합이, 금국의 삼합이 이루어지지만 왕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합, 반합도 상당히 힘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겁재와 내가 삼합으로 묶여 있어요. 사회적인 합으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겁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중심은 누굽니까? 중심은 사유축에, 이거는 이제 지살이 됩니다. 사는 지살, 열어주는, 홍보하는 그런 기운이 되고, 왕지가 유기 때문에 이 합을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합이 돼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겁재한테 일정 부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면 반 정도는 이 겁재한테 좀 띄워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일지하고 월지하고요, 일지, 그 다음에 월지, 삼합을 자 이루고 있으면 아까 어떤 사회성도 있다는 뜻이고, 부모로 떠들었을 때 부모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합은 부모하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또 일자가 월자가 방합을 이루면 어떤 대를 이어서 한 집안의 할아버지도 뭐 저기 기능보유자, 아버지도 기능보유자, 그래서 어떤 가족들이 한 가지 분야에 혈연지연 관계로 묶여가지고 그 분야를 쭉 같이 이어서 하는 것을 뭐 방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엄마가 예를 들면 뭐 칼국수 명인이다, 할머니 때부터 칼국수 했고, 뭐 엄마 칼국수 했고 본인도 칼국수 하고 막 이러면 방합적으로 쭉 직업성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이분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사주 주인공이 군 장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군 장교 생활을 했는데 이분의 부친 또한 군 장교 생활을 했다고 해요. 보니까 사유 합이 되면서 부모공인과 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삼합이니까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그런 합적인 거로 비슷한 일을 했구나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공망을 좀 보면, 이 정유, 보통 여러분 공망은 일주공망을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연주공망도 참고로 보긴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조상이 내린 어떤 그런 힘이나 조상이 내린 어떤 그런 조상이 어떤 그 자지우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자지우지가 됐지만, 요즘은 어떤 개인 핵가족시되고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망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망이 있다고 무조건 안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공망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공치고 망한다 해서 해도 성과가 달성 안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달인이나 도가 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인성이 공망이다. 예를 들면 인성이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 인성은 우리가 공부잖아요. 공부. 그러면 공부를 해도 본인이 부족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어느 순간인가 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공망을 무조건 안 좋게만 보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유는 공망이 진사가 공망입니다. 자, 진사 공망 딱 보니까 사화가 공망이네. 자, 월지 공망입니다. 월지 공망. 자, 월지 공망이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 떠나 산다. 이 뭐 고향 떠나 산다. 집 떠나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에서 공망이니까 약간, 일단은 첫 번째 집 떠나 산다. 두 번 사회적으로 약간 공망이니까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 그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 변두리, 언저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약간 그런 어떤 성향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그 삼남매랍니다. 그 삼남매고 본인이 이제 장남이라고 하는데, 위로는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지만, 이분이 월지가 공망이라 이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초년부터, 그리고 이분이 뭐 부친이 그 군 장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한 6번 전향을 다녔다 이런 말씀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한 2번 정도 학교를 옮기셨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면서도 군 장교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물론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직장을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했다. 그게 공망에 영향이 있었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그리고 사화가 나왔으니까, 자, 이분의 천간을 일단은 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천간. 자, 일단 천간을 공개해보면,